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나 좀 든든하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좀 열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한데, 그렇죠. 네네. 좀 이민법 관련해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주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희가 또 이민자로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네. 꼭 내 스스로가 이민 수속 안 하더라도 뭐 친척이나 친구나 주위에 돌아보면 네네. 또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분들,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네. 또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귀화해서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받나 네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얽히고 설켜 있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영주권, 뭐 시민권. 몰라서 네. 몰라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그러니까 좀 놓치는 경우가 사실상 꽤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힘들게 영주권들을 받잖아요. 네. 근데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사시면서 시민권자가 되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까지 어떤 것들은 하면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은 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도 항상 그 키워드를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good moral character라고 얘기해요.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 사람은 심성이 착하고 남 잘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네. 네. good moral character는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법을 지키는 자, 네, 준법 그러면 정신이 이제 투철한 미국은 사람. 아시다시피 뭐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특히 남자들은 18세에서 26세 사이에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내가 등록을 못했다. 근데 내가 몰라서 못했으면 시민권 신청할 자격을 주냐? 그러니까 주지를 않아요. 오. 그래서 특히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민한 사람들이 가족 초청 같은 경우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주공사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수속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풀리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안 가르쳐 주면 한국에서 자라서 또 자녀로 부모가 이민할 때 동반 온 자녀들이잖아요, 주로. 네, 예. 네. 그러니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모르죠. 등록을 했겠어요.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모든 이민자들은 전부 다 그 남자들만, 여자들은 병역에 이제 의무가 없고, 여기는 의무라기보다는 국가 비상사태가 생겨서 만약에 뭐 3차 전쟁이 났다, 네, 뭐 징집을 해야 이러면은 되는. 징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국가가 다 리지스트레이션을 네, 예. 등록 제도를 만들어서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예. 국적은 해외 국적이지만 징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네.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등록을 몰라서 이제 안 한 사람들도 꽤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언제까지 시민권 신청할 자격을 안 주냐면 만 31세. 만 31세. 네. 그러니까 만 31세가 지나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젊은 남자들이 이제 신청하러 시민권 신청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오면 네. 저희가 항상 셀렉티브 서비스 리지스터를 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죠. 확인하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래요. 이민국의 시스템이 안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안 했다고 마크하고 돈이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725불씩이나 이제 내고 접수를 하면은 접수 창구에서 그런 걸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받나요? 돈은 다 받고 접수증도 오고 지문도 찍고 심지어 인터뷰 통보서까지 다 와요. 예, 예. 그럼 그 사실이 언제 밝혀지냐? 인터뷰 가서 아이고야. 질문해서 리지스트레이션 왜 안 안 했네? 했냐?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때- 그게 거절 사유고 오. 네, 환불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 시스템이 잘 알아보고 네. 접수를 하시는 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쵸. 오늘은 이제 주제가 시민권에 관한 건데 네네. 시민권이 굉장히 그 주제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근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는지 네. 또 어떤 분들이 시민권을
통과를 못 하시는지 그건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짜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토픽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네. 좀 자주 있는 거 위주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좋죠. 좋습니다. 좋죠. 네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일단 미국 시민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미국 시민권은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양쪽 부모가 이민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전부 다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18세 미만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영주권을 받을 때 21세 미만의 자녀가 따라받거든요. 네, 예. 근데 21세 기준이 아니고 부모가 다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 중에 한 명만. 분이 시민권이 됐을 경우도 그건 자동은 아니고 청원을 N600라는 청원서를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면은 시빅 시험은 안 보고 인터뷰 가서 통과하면 부모 때문에 자녀가 시민권이 될 수가 그렇게 해서 있어요. 받고. 제 얘기는 지금 18세 미만은 네네네. 미만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부모를 통해서 미성년자니까 네네. 부모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네. 18세가 일단 넘으면 이민에 동반하는 나이는 21세 기준이지만 이런 시민권이나 이런 가정법 이런 거 할 때 성인의 기준은 또 18세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스탠다드가 틀린 거예요. 저희가 가정법 이런 뭐 자녀 부양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21세가 아니에요. 18세로고요. 네, 다 18세까지 이제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아이를 부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주어진 나이는 18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18세가 되면은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17세인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안 됐는데 나 먼저 시민권 받고 싶다. 이런 건 이건 안 되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8세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네네,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또 영주권을 받았는데 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주권 받고 나서 영주권은 뭐 취업 이민은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네. 가족 초청도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배우자로 받은 분 한 부류만 빼고는 네. 모두 5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 최소 5년 최소 네. 5년 기다리시고 5년 중에서 피지컬 프레젠스라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5년이면은 60개월이거든요. 네네. 네. 그 60개월 중에서 30개월 플러스 하루 더, 그러니까 반 이상을 미국에 살았어야 돼요. 체류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최소 네. 30개월 이상을 실제 미국에 체류해야만. 네, 30개월이 딱 반이잖아. 그러니까 반 이상이어야 조금. 돼. 네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이 많이 까다롭게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 나가셔서 6개월 이상을 네. 재입국 허가서가 있었든 없었든 체제를 하고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교환학생으로 가서 1년을 공부하고 왔다 할지 뭐 내가 부동산 정리할 일이 있어서 가서 있다 보니 6개월이 넘어버렸어요. 네, 뭐 이런 분들은 돌아오시면은 나가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 사는 모든 거주 기록을 전혀 포기 안 했다는 서류가 다 있을 경우에는 4년 1개월을 다시 살아야 되지만 그런 서류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예 장기로 나가신 분들. 네, 네. 그래서 뭐 차도 팔아버리고 은행 계좌만 하나 가지고 있고 세금 보고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서류가 없으신 분은 이전에 내가 20년 살았더라도 그게 이제 효력이 없는 없는 거예요. 거죠. 그럼 다시 시작을 온 해야 다음에 되는군요. 30개월이 아니고 4년 6개월을 다시 사셔야 돼요. 이게 규정이 좀 바뀌고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돼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날짜 규정을 모르는 상태로 접수를 하면 아까 셀렉티브 서비스처럼 돈을 내면 다 정부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 일단은, 찍고 예. 인터뷰 가서 거기서 자격이 있어. 너는 안 됐네? 미달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바뀐 규정을 가만히 있는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전문가도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그렇죠, 알기가 그렇죠. 어렵고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배우자. 받으신 네. 분들은 5년 대신에 3년이에요. 3년. 기간이 좀 짧네요.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혼하지 않았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민권 인터뷰 통과할 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통과해서 나올 때까지네. 네, 시민권으로 받았는데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영주권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은 또 조건부로 2년짜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건부 2년짜리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신청 자격 3년도 되지도 않았지만 요즘에 정부가 많이 지연된 게 조금 과거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건부 2년 받으신 분이 조건부 이제 2년제를 이제 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걸 네, 예. 이제 리무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레지던스 스테러스를 그러면은 컨디션 레지던스 스테러스가 리무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난 3년 반 동안은 조건부 그 상태가 해제되는데 4,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림의 떡처럼 내가 아이고. 3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가 조건부를 해제하는데 심사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지체가 됐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뭐 허가가 안 5년이면. 나와서 그것도 빨리 못 받다가 금년 들어서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옛날로 조금씩 돌아가는 좀 빨라졌다.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민권 신청할 때 지난 3년은 평균 인터뷰 대기 기간이 1년이었었는데 네네. 금년에 지금 이민국이 발표한 걸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LA 같은 경우는 한 7.5개월, 오, 오렌지 카운티 같은 빨라졌네요. 경우는 8개월. 저희가 시민권도 문제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서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민국에 제가 출두하는 편인데 네. 손님 일 때문에 네네. 저희가 최근에 파일하신 분들은 시민권 인터뷰 통보서가 3, 4개월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오. 굉장히 네. 그러면 요즘에 좀 수속이 빨라졌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굉장히 확실히. 좀 빨라진 것 요건 같습니다. 희소식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민권 얘기를 한참 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임 체인지를 안 해줬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근데- 이름을 바꾸는 걸요. 네, 이름 네. 바꾸는 거는 디파트먼트 저스티스 그런 법무국하고 인민국하고 이렇게 코디네이트해서 하는 건데 코비드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2년 동안 네임 체인지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방송을 했던 게 한참 맞아요, 전이긴 맞아요. 하지만 예, 예, 예. 그 사이에 그게 바뀌어서 그 금년 초서부터는 음. 다시 네임 체인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 제가 한국 이름이지만 뭐 제니퍼 뭐 이렇게 네네네.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름을 그 가정법원에서 네임 아. 체인지를 정식으로 하려면 청원서 비용 만도 스스로 한다고 해도 435불 내야 되고 신문 공고도 내야 되고 법적 절차도 되게 번거로워요. 맞네, 맞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2년 동안 네임 체인지를 전국적으로 안 해줄 때는 네. 꼭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은 시민권 한 다음에 이름을 프리로 바꿔주질 않았기 때문에 네임 체인지를 부득이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네임 체인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게 시민권 인터뷰 가면서 지금 아주 업데이트한 인포메이션은 모든 걸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선서가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산타에나에서 하는데 그냥 당일날 바로 선서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지난달에도 갔었거든요. 예. 네, 당일이요. 네. 오. 쭉 모아놓고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네, 거기 2층에서 인터뷰하는데 통과한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손님 네. 통과해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한 15명 정도 앉아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나면 손님 기념사진도 좀 찍어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30분을 앉아 있어도 계속 통과한 올라오기만 사람들이 하고. 봉투 들고 올라오는 계속 올라와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실 약속도 있고 산타는 너무 머니까 손님 그냥 네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채로 제가 서서 그래도 기념사진 어. 한 3장 찍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기는 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또 얼마 전에는 샌디에고도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시민권 가셨군요. 인터뷰 때문에 어. 이제 출장 갔었어요. 거기도 당일날 선서하시더라고요. 와. 네. 바로 통과하면서 빠르다. 바로 올라가서 이제 빠르다. 선서를 하는군요. 네네네. 오. 그분은 제가 어차피 멀리 갔기 네네. 때문에 현장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찍어서 손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야. 와. 네. 근데 LA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뷰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당일날 인터뷰 안 하더라고요. 안 당일날 하고 안 하고. 빨리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룸넘버 1001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한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선서하는 편이고 네임 체인지 하신 분들은 네. 제가 시민권 좀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임 체인지 하는 분들은 어디나 다 당일날 인터뷰 불가해요. 왜냐하면 콜트하고 이렇게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4군데서 선서를 하는데 LA에서 하고 산타에나에서 하고 북쪽 지역은 체스월스에서 해요. 그다음에 샌베르난도 리버사이드 그쪽에는 리버사이드에서 하는 거예요. 4군데서. 그래서 네임 체인지 한 사람은 이 4군데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LA에서 인터뷰했는데 내 인터뷰 스케줄이 산베르나디노에 잡힌 예, 예.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임 체인지 한 사람들이 다 모아서 대략 한 달에서 2달 후에
선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지는 사실 아. 미리 뭐 예측을 할 그러니까 수는 시민권 없으니까 신청을 정해지는 이게 하면서 게. 항상 네임 이랬던 체인지 게 하신 아니고 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내가 인터뷰 통과했는데 시민권 그 하실 때 네임 체인지 하신 분들이 빨리 선서 일정이 왜 남들은 다 했다는데 안 오지?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임 체인지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 더 드는 거네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프리예요, 프리. 그거 아까 근데 450불. 아, 2년 동안 코비드 그, 때 네임 전에, 체인지 안 전에. 해줬었어요. 아. 안 해주는 동안은 네임 체인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시민권 할 때 평생에 한 번 프리로 네임 체인지를 바꾸실 수 있어요. 어느 이름으로든지. 오. 성도 바꿔달라 그래도 바꿔줘요. 어? 와우. 네, 제가 아는 야. 어떤 분은 이름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히스패닉 계통의 이런 뭐 신문을 일을 발급하고 하시거나, 그러는데 한국인을 나왔으니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좀 네네. 팀이랄까 타인처럼 리랄까, 이렇게 들린다고 만약에 뭐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마 로드리게스 뭐 곤잘레스, 뭐, 예, 로드리게스. 바꿔달라 그러면 no question 그냥 오. 이름을 다 바꿔줍니다. 시민권 할 때. 아니, 많아요 그런 예, 분들. 왜냐면 바꾸고 싶으시면 미리 LEE 쓰시던 분들이 YI로 바꾸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조금 네. 특 네네. 다르게. 네, 근데 라스트 이제 미니만. 네임 체인지 하신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예, 예. 근데 네임 체인지 하고 나서 소셜 오피스에 꼭 가셔서 신고를. 과거에 쓰던 이름으로 세금도 다 내셨고 맞아. 65세 되면은 뭐 다시 막 혜택 받으셔야 메디케어도 되는데, 신청하셔야 되고 소셜도 또 마찬가지고. 리타이어만 하시면 SSA도 받으셔야 예, 예. 좀 되고 하는데 귀찮긴 하시던데. 예.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 모르고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어. 거예요. 네임 그럼 체인지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콜트에서 받았든 시민권 할 때 받았든 시민권 하면은 법원에 콜트 클럭이 사인한 그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가지고 가셔서 네. 내가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김철수인데 찰스 김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반드시 제일 먼저 소셜국에 가셔서 자기의 과거에 김철수란 이름으로 냈던 그 네네. 기록을 네네. 세임 소셜 번호를 이름을 바꾸시면 그렇죠.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소셜 번호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면허증을 바꿔주질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셜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가서 운전 면허증을 바꾸시고 은행 같은 데는 또 가시면은 면허증만 있으면은 다 모든 걸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을 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모르고 리타이어먼트 베네핏 신청할 때까지 안 하신 분들 제가 너무 자주 봐요. 어이구. 그냥 완전히 그러고 나서 네, 깜- 그러면은 시민권인데 예를 들어서 65세 메디케어 신청해야 되는데 이름 안 바꿨다. 그러니까. 그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이름이 매치가 안 돼서. 이거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네. 세금 보고도 계속 옛날 이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다 종합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늦게 할수록 조금 일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임 체인지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런 네, 것들을 네, 네.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중에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기가 완벽해야 되느냐, 뭐 시험이 어려워졌다. 요것도 좀 걱정을 네, 하시더라고요. 뭐 100문제를 일단은 공부를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0문제. 네, 100문제인데 그래도 뭐 객관식은 아니니까 주관식인데 다 버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머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오피서는 진짜 발음이 오피서 자체가 별로 이 사운드가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예.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 잘 만나야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히어링이 조금 더 되게 듣기가 네.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10문제를 보고 그 중에 6개만 맞으면 통과해요. 네, 그러니까 좀 틀려도 너무 막 긴장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막 잘 생각 안 안 나요. 들리시는 맞아요. 분이 네네,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손님을 이제 DUI 기록이 있어가지고 또 네. 영어가 식당 계통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잘 안 되시긴 하는데 일상 영어는 하시는데 문제가 네네네. 없어요. 네. 근데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열심히 예상 질문 답 이런 거를 과외 공부하듯이 이제 예행 연습. 네, 준비를 해갖고 가서 그 준비한 거는 잘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하시다 보니까 네. 이미고 직원이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뒤에 앉아서 막 코멘트를 몇 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오피서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대답을 못 하시고 나중에는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설명을 하라. Why you come here today? 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왜 신고서 왔어? 때문에 왔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 came here for citizenship interview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미국 되잖아요. 시민권을 네. 꼭 따고 싶어서 왔다. 네, 근데 뭐.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by car 이렇게만 대답하신 거예요. 차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답이 이렇게 대화가 안 아니 되잖아요. 진짜 이게 그럴 수 무슨 있어요. 얘기야. 근데 동문서답 완전히 하신 거니까. 아임카라고 할 수도 있까. 뭐 너무 긴장하니까 머릿속하고 네, 이게 네, 안 네. 떨어지니까. 그런 것뿐만 아이고야. 아니라 나머지 질문도 하는데 이제 한 3개 질문을 하면 2개가 아이고. 포커스가 안 맞는 답을 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시빅 시험은 패스했다고 마크를 해줬는데 그 직원이 그래도 베리 나이스한 편이어서 You 자꾸 must 기회를 study 줬고, more harder because I cannot communicate with you today. 오늘 대화를 할 수가 알 수 없다는 없어. 거예요. 그거 좀 나이스하네 그러니까 그분은. 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버벌리 회화하는 것만 다시 스케줄 해주겠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갔는데 아직도 통보서 안 왔어요. 보통은 한 달 정도 되면 통보서가 또 오는데 기다리셔야 지금처럼 시빅 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은 네. 가면은 시험은 보지 않아요. 다시 B도 다시 내지 않고 2차 인터뷰 통보서가 오면은 가서 그냥 이렇게 버벌 인터뷰만 네, 다시. 설명하고 이제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고 네.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고 DUI에 관한 것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런 그 크리미널 기록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크리미널 기록도 보통 DUI 하면은 첫 번째 걸리신 분들이 3년 프로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베이션 끝나고 나서 기록을 익스펀지 갖고 가는 경우가 많고 네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프로베이션 끝나고 또 5년을 더 기다려야지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믹스드예요. 그다음에 이상한 학교에 다녔다고 영주권을 갔는데 지금도 제가 케이스 의뢰받은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에 일하는 케이스인데 영주권을 다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인터뷰 갔는데 18년 전에 네. 다녔던 프라디 학교가 사기 학교라고. 뭐 18년 전에 다닌 18? 거를 네네. 와, 영주권도 받았는데. 거기를 아이고야. 영주권 받은 지도 지금 12년인가 그러니까요.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잘못 줬다는 거예요, 인민국이. 그게 이제 나중에 황당하다, 진짜.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컴플리케이트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러면은 그분은 그 유죄 인정 합의서 플리 어그리먼이 있어요. 네. 학교하고 아웃살에서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어터니 그분이 윌슨 박이라는 분인데 거기 있는 플리 어그리먼 기간보다도 한 4, 5년 전인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뭐 리갈 알고를 한달지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결혼을 했는데 인민국이 조사해서 넌 사기 같다 이런 거 걸린 거 사기 같은 거는 심각해가지고 한 그렇겠네요. 번 이 결혼 사기에 걸리면 forever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돼. 낳아도 사면 자체도 리젝.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권 네. 신청하는 게 뭐 간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일단 상담 한번 해보시는 네, 게 나을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뭔가 지금 도와주시는 거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뭔가 그리고 또 뭐 추방 걸리는 재판 거. 받으셨던 맞네. 분들 그러니까요. 또 사기나 형법 이런 것 때문에 또 웨이버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 영어도 쉽지 않은데 법적인 거를 갖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맞아요.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잘 메모랜덤을 만들어서 제가 보통 준비해 서류를 주시는 줄 때 거잖아요.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해서 이미그 직원이 이해를 많이 할수록 네. 손님한테 질문을 조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합당하고 뭐 당연히 이민국 직원이 이해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하게 네네네. 되는. 예. 그렇죠. 크리미널 맞아요. 기록도 저희가 보통은 다 메모랜덤을 만들어서 딱 주고 줄 때 제가 설명을 요약 정리를 착 하잖아요. 그럼 민구 직원이 이해가 딱 잘 돼가지고 그쵸, 손님한테 그쵸. 질문을 최소한만 하고 조금만 하든지 간혹가다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네. 저희가 시민권 준비하면서 뭐 다행히 아무 뭐 이유 없이 또 잘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시민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입니다. 네, 또 변호사님.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오늘 저희 보내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일반 케이스들이 시민권 네네. 인터뷰 갈 때 아. 준비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은 네네. 도저히 시간상 저희가 커버 못 해드려서 네. 또 이번 주는 땡스기빙도 껴있고 하니까 모두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갖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